100만 원만 빌려주라. 나 못 믿냐?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부탁도 못해? 잊을만 하면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한 번씩은 받으실 텐데요. 인간관계를 정리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금전거래를 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. 이를테면 사람의 본성 같은 거예요. 빌려달라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요.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관계를 이어나갈지 정리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. 부자가 된 사람 90%가 겪은 5가지 현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죠.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시기도 있지만 내가 직접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. 만났을 때 즐겁지 않고 항상 좋을 때만 나를 찾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민합니다. 명절 인사를 보낼까 말까? 초대를 할까 말까? 하지만 내가 먼저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. 마음이 불편하니까요.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손절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. 부탁하는 멘트는 다 비슷비슷합니다. 대출이 꼬였다. 월급날이 모레니까 그때 갚을게 등등 여러가지 사연과 사정이 있는데요. 가장 먼저 걸러야 할 사람은 상습범입니다. 똑같은 사람이 매번 다른 멘트로 접근한다? 부탁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내야겠죠. 돈을 빌리는 건요, 입 밖으로 꺼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대방도 불편할 사안이라는 걸 서로가 알고 있고 또 본인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. 2번, 3번 부탁한다면 금전거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일단 던져보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, 심하게 말하면 남이 번 돈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.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면요,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나와의 관계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.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. 그 친구에게 100만 원만, 단 1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실 수 있을까요?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. 심지어 나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벌써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. 끊어내세요. 만약 돈을 빌려주시면 다시 받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. 냉정하게 말해서 그 친구는 채무자고 나를 비롯해 돈을 빌려준 친구들은 채권자가 되는 건데요.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,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, 이 사람에게 돈이 생겨서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내 순서가 돌아오려면요,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. 정 빌려주고 싶으시다면요, 차용증도 쓰시고 이자도 붙이세요.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셔야 우정을 지킬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아마 이렇게 하시면 그 친구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. 반면에 좀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. 이런 부탁을 할 친구가 아닌데 얘가 오죽하면 나한테 이럴까 싶은 경우가 있죠.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상황도 안타까운 친구, 정말 고민이 되죠.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거절한다고 해서 미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, 오히려 빌리는 사람이 미안해할 겁니다. 만약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서운해한다? 적반하장이죠. 그래서 끊어질 관계라면 꼭 돈 때문이 아니어도 조만간 끝날 관계였던 겁니다.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은요, 서로의 부모님까지 챙길 정도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. 계약을 하려는데 대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서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.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먼저 그러더라고요. 미안하다, 못 들은 걸로 해라. 저는 이게 진정한 친구라고 봅니다.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달라는 게 더 어렵거든요. 그만큼 이 관계가 소중하고 상대가 얼마나 난처할지 알고 있으니까 자칫 돈 하나 때문에 우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존중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줬는데요. 빌려주기로 하셨다면 또 명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. 원래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세요. 만약 돈을 빌려준 후에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점점 답답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. 내가 어떻게 빌려준 돈인데. 파국이죠. 빌려준 사람은 닥달하고 상대방은 넌 날 못 믿냐? 이렇게 되는 거죠.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갚든 갚지 않든 나는 돈을 빌려주겠다, 이 마음으로 움직이시면요, 최소한 우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. 만약 그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는다면 오히려 신뢰는 깊어지겠죠. 2번째, 내 불행을 먹고 산다.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. 겉으로 보면 남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희열을 느끼는 사람. 남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유형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재영이가 이번 달에는 방을 빼야 한다더라.
그러게 집을 샀어야지. 걱정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신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.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.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.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와서 친구한테 말했는데 축하해. 근데 생활비도 안 나오지 않아?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얘기했더니 그거 따기 쉽잖아. 혹은 쓸모없을 텐데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그렇죠. 나의 노력으로 일군 성과를 못마땅해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성심성의껏 위로해 줍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리실 거예요. 좋은 친구인가? 아닌가? 하지만 이런 유형은 내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. 먹이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. 내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, 내 불행만 반기는 사람, 친구라고 할 수 없고요. 당장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이롭습니다. 세 번째, 부정적인 말만 한다. 도서 내 인생의 보석 상자의 저자 김소연 작가는 이렇게 당부합니다. 불행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곧 전염병에 걸린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과 같다. 불행한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취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다. 작가가 불행한 사람을 전염병 환자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부정적인 사고는 옆 사람까지도 잠식시키거든요.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될 텐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데 실패할 게 뻔해. 옆에서 초를 치고 부정적인 결과만 걱정하면 옆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. 둘 다 도태되는 거죠.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로도 두어서도 이로울 게 없고요. 비즈니스적으로는 더더욱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사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. 실패할 걱정만 하는 사람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거든요. 지금까지 끊어내야 하는 인간관계를 알려드렸는데요.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지 마시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진심을 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. 우리 모두 될지어다.